안녕하세요. 소양강 블루베리 농부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3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농장에는 지난주에 마사토가 반입이 되어서 요즘은 매일 블루베리 심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블루베리를 어떻게 심는지 하는 것을 영상으로 올렸는데 이것을 보신 초보 농부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올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같은 내용이지만 좀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장면은 관리기를 이용해서 도랑을 파고 그곳에 유박을 뿌린 다음에 마사토와 혼합되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유박을 뿌린 다음에 반드시 흙과 혼합되게 해야 하는 이유는 땅 속에 있는 박테리아가 유박을 분해하면서 각종 영양소를 식물들이 흡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유박을 혼합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관리기를 가지고 로타리를 쳐줌으로써 유박과 마사토가 충분히 잘 섞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로타리를 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몇 번 왕복을 하면서 로타리를 쳐줌으로써 유박과 마사토가 거의 균일하게 혼합이 되고 또한 흙에 유박이 잘 혼합됨으로써 좀 전에 말씀드린 땅속에 있는 박테리아가 유박을 효과적으로 분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땅을 부드럽게 해줌으로써 블루베리가 뿌리가 활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유박에 대해서 어느 제품이냐라고 또 질문을 해오신 분이 있는데 유박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유박은 피마자 기름을 짜고 남은 아주까리 밭과 미강 등을 혼합한 혼합 유박이 되겠습니다. 이 유박을 사용할 때에는 상당히 주의할 점이 있는데 아주까리 박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아주까리 유박을 사용할 때에는 굉장한 주의가 필요하고 또한 유박의 생김새가 마치 동물 사료처럼 펠렛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박을 사용할 때에는 개나 고양이 등이 이 유박을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어서 마사토와 유박이 혼합된 위에 피트모스를 채웁니다. 제가 사용하는 피트모스의 양은 250리터 한 포를 가지고 4그루를 심는다는 계산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타리를 치는데 이렇게 로타리를 치면서 단단하게 뭉쳐있던 피트모스는 자연스럽게 해면이 되고 또한 기존의 유박과 마사토를 혼합한 토양과 다시 한번 혼합됨으로써 블루베리가 자랄 수 있는 용토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마사토와 또 마사토에 혼합되어 있는 유박이 또다시 이 피트모스와 혼합됨으로써 블루베리를 심었을 때 기비 효과, 즉 미리 주는 비료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박 같은 경우는 분해되지 않은 생원료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땅 속에서 분해되면서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가스는 시설 재배, 즉 하우스라든가 밀폐된 공간이라면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은 저처럼 이렇게 노지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저는 지금까지 큰 피해 현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마사토와 유박과 피트모스가 혼합되는 비율을 따져보면은
일단 마사토와 피트모스는 약 7대 3 정도로 유지합니다. 마사토가 3이고 7이 피트모스입니다. 그리고 유박은 저희가 20그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kg 한 포 정도 뿌립니다. 즉 한 나무에 1kg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는데, 이것은 바로 나무 밑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폭넓게 뿌리고, 또한 로타리를 쳐서 유박이 한 곳에 모이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몇 번 왕복을 하면은 이제 블루베리를 심을 수 있는 용토는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충분히 물을 관수해야 하는데, 이렇게 용토 위에다가 물을 뿌리는 이유는 피트모스의 특성상 피트모스는 최초에 물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은 그 다음부터 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화분 재배할 때 물을 제대로 주지 않게 되면은 이 피트모스는 뭉쳐서 딱딱해질 뿐더러, 또한 다시 물을 줘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화분을 물속에 담가서 물을 주는 저면 관수의 방법으로 물을 주는 수밖에 없을 만큼 물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심을 때 용토를 만들고 충분히 물을 줘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올린 삽목 영상에서 용토를 만들 때 피트모스와 펄라이트를 7대 3으로 혼합한 다음에 충분히 관수를 해야 한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관수의 정도는 이 용토를 손으로 움켜 쥐었을 때 물이 흐를 만큼 관수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블루베리를 식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관수를 해서 추후에 관수했을 때 피트모스가 물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토가 다 만들어졌으면 이어서 묘목을 식재하는데, 오늘 제가 식재하는 품종은 남부종의 뉴 하노버라는 품종입니다. 제가 이 뉴 하노버를 선택한 이유는 저보다 북쪽에 있는 이웃 농부님께 갔더니 바로 이 뉴 하노버를 키우시는데 나무의 상태도 굉장히 괜찮고, 또한 열매도 좋았으며 맛도 좋았습니다. 따라서 공주보다 더 추운 지역에서 키우는 뉴 하노버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지역에서 재배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돼서 저는 뉴 하노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심는 방법은 만들어진 용토의 가운데를 제치고 그곳에 화분을 제거한 다음에, 그리고 묘목 안에 있는 자풀을 제거한 다음에 주변에는 용토를 모아서 심으면 되겠습니다. 심을 때 주의할 점은 묘목을 깊이 심는 것이 아니라 화분상에 있는 높이와 용토의 높이가 수평되게 심어야 합니다. 이렇게 수평되게 심어야 하는 이유는 블루베리는 뿌리 자체가 천근성으로서 공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즉 뿌리가 공기 호흡을 하기 위해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표면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심을 때도 이 블루베리 나무의 특성에 맞는 방법대로 심어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천근성이기 때문에 깊이 심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또한 이 블루베리는 다른 나무와 다르게 심고 나서 발로 밟아준다거나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식목일에 나무를 심을 때에는 구덩이를 파고 묘목을 집어넣고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또 충분히 밟아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배웠는데, 이 블루베리만큼은 그러한 방법으로 심는 것이 아니라 용토를 좌우로 제껴주고 거기에 묘목을 안치시킨 다음에 주변에 있는 용토를 모아서
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 통기성이 좋아지고, 통기성이 좋아진다는 것은 배수성이 좋아진다는 것이고, 그러면 블루베리가 자랄 수 있는 배수성이 좋은 토양에, 그리고 피트모스를 활용해서, 즉 유기물이 많은 토양에 심기 때문에, 유기물이 많은 토양에 또 지역에 맞는 품종을 심기 때문에 틀림없이 아주 잘 자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심는 방법은 지금 요즘 심어도 이제 이렇게 심어도 괜찮겠지만은 가장 좋은 시기는 저는 이른 봄이라고 생각합니다. 3월 중순 정도 이런 방법으로 심는다면 더없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심어진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웃 농부님과 묘목 교환을 하면서 얻어온 뉴 하노버 준성목입니다. 약 한 4년생 정도 돼 보이는데 이것을 뉴 하노버가 식재된 구역에 심어서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하는 것을 사전에 예측하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는 방법은 4년생 정도 되는 이 묘목이 큰 화분에 있었기 때문에 뿌리가 뭉치거나 하지 않아서 그냥 화분에서 뽑아서 심는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나무의 상태도 아주 좋고 또 수영도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뉴 하노버가 심어져 있는 구역에 준성목을 심었으니까 내년 봄에는 이 나무에서 뉴 하노버의 맛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기를 완료하였으면 이제 로타리를 치면서 좌우측으로 비껴나가 있는 용토를 묘목 주변으로 모아주면서 심기를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심는 방법이 아마 요즘 대부분 노지에 심는 분들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초기에는 대부분 구덩이를 파고 블루베리를 식재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덩이와 주변 흙의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장마철에 구덩이 속으로 물이 고이게 되고 결국 나무들이 죽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요즘은 대부분 현재 제가 하는 방법대로 블루베리를 많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줌으로써 땅을 파고 심는 것보다 나무의 근권 환경, 즉 뿌리의 환경이 월등하게 좋아지기 때문에 나무들이 더 잘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블루베리를 심으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블루베리 심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 심기까지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다. 또 다양한 이 과정을 하나도 거름없이 잘 준수해야만이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안다는 것은 지난 15년간 블루베리를 키우면서 모든 과정을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거나 아니면 블로그에 글로써 남겼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있는 그 어떠한 교본보다도 뒤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새로이 농장을 조성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반드시 영농일지를 쓰시기를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블루베리를 식재하고 지금까지 키워왔는데 하나하나의 모든 과정을 이렇게 영상이나 또는 글로 남겨서 활용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아울러 네이버에서 소양강 블루베리 농장을 검색하시면은 제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기록해 놓은 영농일지가 있습니다. 영농일지 블로그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제가 처음 농사를 질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모든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좌우측에 있는 용토를 가운데 밀어서 근권 환경이 피트모스와 마사토와 기비로 시비한 유박이 나무들이 자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심기가 끝났으면 마지막으로 할 일은 이제 충분히 물을 주는 것인데, 아까 용토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물을 줘서 피트모스가 물에 잘 배이게 하는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블루베리가 심어져 있는 곳으로 물을 줌으로써 심어져 있는 블루베리와 용토가 밀착되게 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물을 줄 때는 지표면만 살짝 적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충분히 가급적 좌우측까지 흘러내릴 만큼 충분히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블루베리를 심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저는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모든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재배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무엇이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여러분들이 블루베리 재배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농장을 자세히 소개하고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농장 운영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